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임은 산가지 게임이에요. 요 산가지 게임은 충동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. 시각적인 주의력과도 또 관련이 있는데요. 잘 보고 주의 깊게 계획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바로 이 산가지 게임이라서 시각적으로 부주의하고 또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권해드리는 그러한 놀이 활동입니다. 우리나라에도 이 산가지 게임이라고 파는 것들이 있는데요.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산가지 게임을 픽업 스틱스,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게임이라고 해서 되게 저렴하게 팝니다. 그런데 이제 굳이 사실 필요 없고요. 이것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나무젓가락 되게 많잖아요. 그 나무젓가락 활용하셔도 되고, 저는 그 추석 때 그 꼬치 산적하고 이제 남은 요 막대 좀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저는 산가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. 원래 이제 나무 색깔로 나오는 건데 요거 이제 칠하시면 돼요. 매니큐어로도 칠할 수 있고요. 매니큐어로 칠하는 게 조금 반짝반짝하고 좀 예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매니큐어를 좀 많이 먹기는 해서 아깝기는 하더라고요. 매니큐어, 물감, 사인펜, 여러 가지 그릴 것들을 이용하셔서 색을 나무 막대에 입히시면 돼요. 그것도 귀찮으시면은 요 양쪽 끝에다가만 다 칠하기 귀찮으시면 양쪽 끝만 칠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. 색깔이 있어야지만 이 색깔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색을 입히시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게 이제 이 막대를 다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게임을 진행하냐면요. 이 각각 색깔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. 저는 그 칠하다 보니까 노란색이 가장 많았어요. 가장 많은 색깔을 가진 막대가 아무래도 점수가 제일 좀 짜겠죠? 검은색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검은색은 점수가 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각 색깔에 따라서 점수를 좀 부여하시면 되세요.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만 담아 놓으면 잊어버리니까 반드시 이 점수표는 적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저도 이제 만들었는데요. 제가 이제 만든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랑은 2점, 빨강은 4점 이런 식으로 각각 색깔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 준 거를 적어 놓았어요. 그러면 게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? 이렇게 딱 손에 잡고요. 자연스럽게 흐트러뜨리시면 되세요. 그러면 이거 자세히 좀 봐야겠네.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았잖아요.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요 막대를 하나씩 집어내는데, 이 게임의 가장 큰 규칙은 이 막대를 들어 올릴 때 다른 막대가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다른 막대를 흔들리게 한다. 가령 제가 얘를 들어 올려요. 근데 들어 올리는데 이렇게 흔들리게 하면 이거 다시 제자리에 놔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만일 제가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잘 들었어요. 예를 들어서 에이, 흔들렸네. 다른 거 해볼게요. 가령 얘 같은 거. 아무 막대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이걸 성공을 해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. 이것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고, 그럼 또 할 수 있겠죠?
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이렇게 흔들렸어요. 그럼 다음 사람 차례가 되는 거예요. 이러한 게임 그 규칙상 먼저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할 때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하는 거로 정하면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만일 뭐 내가 이렇게 가고 뭐 상대가 뭐 이렇게 가고,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가졌다라고 해보세요. 그러면은 각각 이 자기가 갖게 된, 그러니까 얻은 이런 이 가지를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3개니까 기본 6점 얻었고요. 초록색이 2개예요. 그럼 12점 얻었어요. 그럼 여기 18점이 되죠. 파랑색 또 얻었어요. 그리고 검정 10점이나 된 거 얻었어요. 그래서 내가 얻은 점수를 기록해 놓고 상대방도 자기 색깔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점수를 많이 얻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. 요거는 이 나뭇가지를 딱 꺼낼 때 흔들리지 않고 잘 꺼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다가 전략도 좀 필요한데요. 노란 것만 열심히 해봤자, 노란 거 5개 해봤자 10점이에요. 근데 검은색 하나 하면 10점이에요. 그래서 전략도 좀 필요한 거죠.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좀 더 유리할 수 있는지 이제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수행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. 하지만 아무리 계획을 잘했다 하더라도 막 듬성듬성 이렇게 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협응을 잘해서 주의 깊게 해서 충동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. 이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서툴러서 요거를 다른 거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막대를 싹 집어 올리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 요령을 알 수 있게끔 부모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부모가 하는 그런 어떤 수행을 그리고 그에 따른 요령들을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. 혼잣말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. 이런 걸 보면서 저기 가만히 있어봐. 여기 검정색 이거 10점짜리인데 이거 여기 딱 있어. 그런데 밑에 초록색이 깔려서 조심해서 꺼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게 하고 꺼낼 수 있을까? 이렇게 확 잡으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나는 먼저 여기 끝을 딱 잡고 누르면 얘가 일어설 거야. 어디 해볼까? 됐어. 닿지 않아. 지금 초록색이라. 와, 흔들리지 않고 성공했어. 그럼 또 내 차례잖아요. 가만히 있어보자. 다음엔 또 뭘 하지? 어라? 저기 빨간색 좀 봐봐. 여기 빨강이 혼자 저기 떨어져 있네. 어렵게 이 안에 거 막 하기보다는 이건 그냥 주워오면 되겠다. 거저 먹는 거네. 그 다음에 뭘 할까? 가만히 있어봐. 이 파란색이 8점이나 돼서 난 이걸 하고 싶지만 노란색이 파란색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파란색을 했다간 다 뒤집어질 거야. 욕심내지 말자. 이럴 땐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제거를 해야 돼. 자, 어떻게 하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빼낼 수 있을까? 위에 있는 게 죄다 노란색이야. 이 2개 중에 얘랑 둘 다 위에 있는데 어떤 거부터 할까? 어떤 게 더 좋을까? 좋아. 난 얘로 정했어. 얘도 아까 검정색처럼 여기를 쾅 누르면 얘가 일어설 거야. 해보자. 하나, 둘, 셋. 이번에는 실패했구나. 너무 내가 힘을 많이 줘서 그 충격으로 다른 것까지 갔나 봐.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아이가 그걸 듣고 힌트를 얻게 됩니다. 아이가 할 경우에도 우리는 계속 그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. 만약 아이가 이거를 선택했다면 와, 맞아, 좋은 선택이야. 밑에 있는 거를 하기보다는 위에 있는 거부터 제거해야지. 저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저거는
누를 수 없겠다. 이거 누르면은 뭐 밑에 게 다 움직이겠는데? 음, 아이가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. 와, 대단하구나. 양쪽의 힘을 똑같이 줘서 들어 올리니까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어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, 그 다음, 뭐 이거 집을 수 있고요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제거하면 됩니다. 이것도 이제 하면 할수록 요령이 붙게 돼서 점점 더 이제 잘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. 아이가 이런 게임들을 할 때 집중을 잘하고 주의 깊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참으려는 노력을 보일 때 이거 잊지 마시고 칭찬 격려해 주셔야 하고요. 저는 이제 막대 하나를 더 요상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색깔 정해서 했는데요. 뭐 카드 게임 하면 이제 조커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얘도 그런 식의 그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거로 제가 그냥 게임 규칙을 하나 더 만들어 봤는데, 또 이렇게 그 로또 같이 약간 좀 행운도 있어야 아이가 부모가 일방적으로 다 이기는 것 같으면은 그냥 나날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이가 이 게임을 끈기 있게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커 같은 막대를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조커를 빼내는데 성공했을 경우에는 뭐 규칙을 하나 재밌게 만들어도 돼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짬뽕색 막대라고 이름을 줬는데, 짬뽕색 막대를 갖고 오는데 성공을 했으면 상대방이 얻은 막대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뭐 그런 특권 같은 것들을 제공해도 됩니다. 게임을 진행했는데 엄마는 이렇게 이제 많은 막대에 뭐 검정색도 있으니까 훨씬 점수가 많겠죠. 그리고 아이는 이제 요런 정도를 가졌다. 근데 만일 아이가 이 짬뽕색 막대를 빼내는데 성공을 했다. 그러면은 아이는 가령 엄마가 가진 이 막대 중에서 하나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검은색 막대 하나 딱 갖고 왔으면 이제 역전이 이제 순식간에 되는 거죠. 이제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뭐 이제 능력이나 실력이 확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만일 뭐 그 진짜 실력대로 아이와 게임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른의 상대가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자기가 그 상대가 되지 않는, 그래서 번번이 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놀이 활동이나 게임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되는 거죠. 놀이는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, 또 아이가 자신의 부족한 능력이나 기능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, 이렇게 아이가 조금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때는 아이가 동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거나, 혹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조카나 어떤 운 같은 것들이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이와 놀이나 게임을 할 때 하나의 요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런 3가지 게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어요. 집에 아마 컵라면 드시고 남은 그런 나무젓가락 되게 많으실 거고, 이런 산적 용 이런 나무 막대도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. 이런 것들 버리지 마시고요. 한번 이렇게 아이의 집중력과 충동성, 충동 조절을 키워주는 그런 놀이 활동을 만드는 것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.